운명은 종종 가장 화려한 무대 뒤에 가장 소박한 진실을 숨겨놓습니다. 서울, 그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하나 호텔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 남자의 고독하고 처절했던 생애의 역사를 대변하는 거대한 메타포였습니다. 이곳의 회장인 이민호 운덴는 스스로를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한국 재계의 전설입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시작해 오직 냉철한 판단력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끝없는 노력만으로 이 황금빛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의 모든 굴욕과 절망을 극복하고 얻어낸 존엄밤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한화는 최고급 시설과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포진한 레스토랑 미르를 자랑하며 전 세계 최상위 고객들만이 드나드는 완벽함 그 자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에게 이 호텔은 그의 모든 것이자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린 현재의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날, 과거의 그림자는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형태로 이민호 회장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정순복 여사였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년의 정 여사는 아들의 호화로운 성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검소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어떤 명품백도 아닌 정성스레 싼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보자기는 그녀의 손때가 묻어 윤이 났고 그 안에는 아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가장 그리워한다는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민호가 호텔 회장이 되기 훨씬 전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방문은 아들의 권위를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잊고 있던 소중한 약속을 지키러 온 소박한 여정이었습니다. 정순복 여사는 호텔의 정문을 통과하여 눈부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사방에 전시된 서양식 조각품들은 그녀에게 마치 자신이 속할 수 없는 낯선 행성에 온 듯한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아들의 호텔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공한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염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아들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혹시 기억나? 예전에 우리 집에서 같이 담근 김치로 끓여줬던 김치찌개 말이야. 내가 그 레시피를 우리 레스토랑 셰프들한테 가르쳐서 메뉴로 내봤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어. 미식가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숨겨진 한국의 맛이라고 극찬이 쏟아지더라고. 그 깊고 정직한 맛은 아무리 비싼 재료로도 흉내 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주는 마법인 것 같아. 엄마가 서울 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호텔에서 엄마 레시피로 만든 그 김치찌개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가장 정확한 품평을 해주셔야 해. 알았지, 엄마? 그때 아들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회장의 것이 아닌 평범한 아들의 애정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약속의 무게를 느끼며 보자기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바로 그 맛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정직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미르를 찾아 로비의 프런트 데스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직원, 김지은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지은은 더 한화 호텔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형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레스토랑을 찾으시는군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정 여사를 대했고 노인의 느린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레스토랑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김지은은 세련된 매너 속에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은 정 여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호텔에 특별한 용무로 오셨나요? 정 여사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단다. 아들이 전에 자기가 만든 김치찌개 맛 좀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왔지. 정 여사는 아들이 이 호텔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업무에 부담이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소박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김지은은 아들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말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저희 레스토랑은 정말 평판이 좋아요. 아드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치찌개라면 틀림없이 특별할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은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나요? 호텔이 워낙 넓어서요. 정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녀는 아들의 권위가 아닌 오직 어머니로서의 사랑만을 가지고 이 호텔을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들은 마침내 레스토랑 미르의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냉혹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한 남자가 우뚝 섰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규율과 품위를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매니저 봄당 배현식이었습니다. 배현식 매니저는 정 여사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곧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는 비정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화려함과 소박함, 권위와 순수함, 그리고 운명이 엮어낸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혹한 드라마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자기 속 김치 냄새는 이 순간 호텔의 완벽한 질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소중한 순간에 가장 냉혹한 시험을 던져 놓습니다. 이민호 회장의 어머니, 정순복 여사가 아들과의 소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을 디딘 곳, 레스토랑 미르의 입구는 일순간 거대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정 여사를 맞이한 것은 환대 대신 배현식, 매니저의 지독한 편견과 권위였습니다. 배 매니저는 어머니가 들고 있는 보자기를 향해 혐오에 가까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그 보자기는 호텔의 완벽한 미학을 해치는 격이 맞지 않는 이질적인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불청객을 다루듯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어머님. 저희 레스토랑은 식사를 판매하는 곳이지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출처의 물건을 반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손에 들고 계신 것이 혹시 냄새나는 음식물은 아닙니까? 당장 가지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식의 목소리는 깔끔한 정장만큼이나 정돈되어 있었으나 그 속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짓밟는 무례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순복 여사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를 들고 왔다는 순수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품에 더 단단히 끌어안았고 그 작은 행동은 곧 그의 무례함에 대한 무언의 항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현식의 오만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 여사의 낡은 옷차림과 호텔 로비의 화려함 사이의 간극을 재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 돈이었습니다. 그는 입구를 막아선 차에 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식사하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닌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정순복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냉혹함을 절감했습니다. 이 화려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는 아들의 성공과는 무관하게 오직 겉모습과 소지품만으로 가난한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아들에게 김치를 전해줄 생각에 들떠 지갑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배현식은 정 여사가 돈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규정상 돈 없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호텔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마시고 정중히 물러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종의 득의양 양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호텔 문 앞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과 정성이 이토록 잔인하게 거부당하는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지은 직원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공정한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배현식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발언은 지나치게 무례합니다. 이분은 식당을 이용하러 오신 고객이십니다. 고객에게 금전적인 여유를 노골적으로 묻는 것은 저희 호텔의 서비스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김지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배현식은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김지은의 말을 비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손님이라면 그에 걸맞은 품격과 지불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곳은 더 한화 호텔의 레스토랑입니다. 당신은 로비 안내 직원일 뿐 레스토랑 규율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장 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팀을 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현식의 고압적인 태도에 정 여사는 더욱 작게 웅크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려 했지만 배현식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권위와 호텔의 규정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김지은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매니저에게 저항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녀는 일개 프런트 직원일 뿐 배현식의 횡포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정 여사가 김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단다, 아가씨.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는 김지은의 분노를 잠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능력에 대한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지은은 배 매니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진 후 정 여사를 모시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김지은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호텔의 냉정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정 여사에게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정순복 여사는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김지은의 손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왜 사과를 해? 오히려 고맙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화를 내주고 내 편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를 받았단다. 어머니는 김지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히려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렸어. 정말 고맙다. 그 순간 김지은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의 존재, 바로 그것이 그녀의 분노와 무력감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로비로 돌아왔고 정순복 여사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임 끝에 아들, 내 이민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호텔 밖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오늘 레스토랑 입구에서 겪은 모든 굴욕적인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을 비난한 바의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변호해준 김지은, 직원의 선행을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굴욕은 단순한 고객 응대 문제가 아닌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존엄 탄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회장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냉기가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의 모든 임원진, 총괄 셰프 그리고 배현식, 매니저를 대회의실로 소집하세요. 단 5분 안에. 이 일은 긴급 상황입니다. 회장의 명령은 호텔 전체에 충격적인 긴급 소집령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더 한화의 완벽함이 한 직원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배현식 매니저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레스토랑 업무를 보던 중 긴급 소집 방송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국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의아함과 불안감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심판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곧 배현식 매니저는 자신이 내쫓았던 소박한 노인이 바로 이 호텔 왕국의 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나 징계가 아닌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정의의 심판담리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더 한화 호텔의 대회 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층, 최고 경영진의 심장 부인 이곳은 평소에는 냉철한 전략과 거대한 비전만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의 모든 임원진, 총괄 셰프,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인 배현식, 매니저까지 모두가 회장의 긴급 소집령에 따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도대체 무슨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배현식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채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은 호텔 역사상 중대한 재난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민호 베라 회장은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날의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냉정했고 그의 눈빛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사귀고 있는 듯한 차가운 강철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거닐던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모든 임원들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이민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토록 급하게 여러분을 소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지 회장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천천히 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운명의 심판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호텔 레스토랑 미르의 입구에서 한 노인이 무례하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의 질문은 특정인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선뜻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배현식 매니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아까 로비에서 겪었던 그 일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소박하고 나이든 여인이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고작 그것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격노하실 리가 없어.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배현식 매니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망칠 곳 없는 절벽 끝으로 배현식을 몰아세웠습니다. 배현식 매니저.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을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의 이름 호명에 배현식은 마치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변명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그의 침묵에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담근 김치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있느냐고 물으며 그분을 모욕하고 문전에서 쫓아냈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거나 아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거대한 비즈니스 문제나 계약 파기보다도 이 개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진실이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배현식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가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닌 한 왕국의 존엄을 짓밟은 죄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쫓아낸 노인은 이 거대한 호텔의 가장 깊은 뿌리였던 것입니다. 배현식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저는 단지 호텔의 규정관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규정이라고요? 그 규정이란 것이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고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재단하여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의 경지를 넘어선 냉혹한 심판자의 울림이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분노를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호텔의 명예와 자부심이 담긴 바로 그 김치찌개, 레시피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그 어떤 최고급 셰프도 재현할 수 없었던 이 미르 레스토랑의 영혼들 가져다 주신 분을 당신은 고작 돈이 있느냐는 모욕적인 질문으로 문전박대했습니다. 외모와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더 한화의 가치입니까? 회의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임원들 모두는 배현식 매니저를 향해 비난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오만함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 전체의 윤리를 무너뜨린 심각한 오점이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배현식 매니저를 꿰뚫어 보며 최종 선언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우리 더 한화 호텔에서는 고객을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호텔을 세운 철학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인사 담당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장의 싸늘한 시선을 확인한 후 배현식 매니저에게 엄중하게 통보했습니다. 배현식 매니저, 회장님의 결정에 따라 당신은 즉시 레스토랑 매니저직에서 해임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입니다. 배현식은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자부심은 어머니의 보자기에 대한 단 한 번의 오만함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민호 회장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최상층의 회장실이 아닌 곧바로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또한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준 그 직원, 네 김지은에게 반드시 정당한 보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운명의 심판은 끝났지만 이제 치유와 보상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두 여인, 정순복 여사와 김지은 직원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자신이 잃어버릴 뻔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되찾기 위해 어머니와 김지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격렬한 심판을 마친 태지 이민호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단죄의 칼을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의 상처를 보듬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빠르게 가로질러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냉철함 대신 어머니에게 죄송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는 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멀리 카페에 홀로 남겨두었던 일에 대한 자책감에 발걸음을 더욱 서둘렀습니다. 호텔 로비 구석,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정순복 여사는 급하게 다가오는 이민호 회장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아들의 굳은 표정을 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혹시 엄마가 괜히 너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폐를 끼친 건 엄마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여전히 그에게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여기서 이러고 계실 필요 없어요. 저와 함께 회장실로 가시죠. 그렇게 정순복 여사는 아들 이민호와 함께 호텔의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은 그야말로 권위와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안정을 되찾은 정 여사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야, 아까 그 직원 말이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아가씨. 김지은이라고 했지? 그 아이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야 한다. 내 편을 들어주고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밖으로 모셔다 준 것이 내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단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김지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하며 이 모든 소동 속에서 가장 빛났던 것이 바로 김지은의 인간적인 가치였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당연히 그 직원에게 제대로 보답해야지요. 이민호 회장은 망설임 없이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지금 즉시 회장실로 모셔오세요. 호텔에서 평직원이 회장의 부름을 받고 회장실에 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회장이 직접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임을 의미했습니다. 김지은 직원은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 매니저에게 대든 일 때문에 혹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김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민호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지은 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어머니를 끝까지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지은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호텔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당신은 호텔의 매뉴얼이 아닌 인간의 양심을 따랐습니다. 돈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더한화 호텔의 진정한 품격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민호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향해 눈짓을 보낸 후 김지은에게 직접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즉시 그때 프런트 총괄 책임자 Head of Front Desk, Donro, 승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승진이라니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그리고 우리 호텔이 가져야 할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김지은은 벅찬 감격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순복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축하한다. 나는 처음부터 아가씨가 잘 될 줄 알았어. 김지은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정 여사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은 단순한 권위의 공간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확인된 따뜻한 공간등으로 변모했습니다. 반면 레스토랑 매니저 직을 박탈당한 배현식 남계은 해고를 면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을 방문하는 노인 고객들을 전담하여 안내하고 보살피는 애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레스토랑의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휠체어를 밀고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며 호텔 정원에서 산책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배현식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불만과 억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최고급 호텔에 온 게 아닌데.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는 이 새로운 업무를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도피할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그의 인생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고독한 수련이었습니다. 첫날, 배현식은 마지못해 어르신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네자 한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나를 안내해 주는 건가? 고맙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일주일 후 배현식은 휠체어에 앉은 한 할머니를 도와 호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배현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맙네. 그 따뜻한 말은 배현식의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 고객들과의 대화를 거듭하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 경험과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하던 일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배현식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인간의 온기와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이 새로운 업무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이 그에게 내린 징계는 사실 그에게 인생을 다시 살 기회탄이었던 것입니다. 배현식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운명은 인간의 오만을 가차없이 심판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운명은 배현식 가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매니저라는 화려한 직함을 박탈당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을 방문하는 VIP 노인 고객들을 전담하여 안내하고 보살피는 역할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호텔 서비스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위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뼈아픈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빛나는 레스토랑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휠체어를 밀고 느린 걸음에 맞추어 걷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짐을 들어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로 채워졌습니다. 배현식의 마음속에는 처음 몇 주 동안 불만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자기 연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호텔에 들어왔단 말인가? 그의 자존심은 끌어올랐고 그는 이 새로운 역할을 마치 유배나 벌칙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노인 고객들을 대하면서도 이전의 오만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억지로 꾸며낸 감정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과 지위, 겉모습만이 세상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현재의 비루함을 끊임없이 곱씹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화려한 호텔의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차갑고 어두운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아주 사소하고 뜻밖의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첫날, 그는 마지못해 시큰둥한 표정으로 한 노신사에게 형식적인 안내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 제가 오늘 안내를 맡게 된 배현식입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배현식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안내해 주는 건가? 고맙네. 자네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겠어. 그 무심하고 소박한 고맙네 라는 한마디가 배현식의 딱딱한 마음을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이전에 레스토랑에서 그가 받았던 임원들의 아첨이나 부유한 고객들의 형식적인 칭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인간 본연의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쫓아왔던 화려한 가치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배현식은 휠체어에 앉은 또 다른 노부인을 모시고 호텔의 조용하고 햇살이 비추는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만 노부인은 문득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잔잔한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햇살을 쬐을 수 있네. 정말 고마워.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 말이야. 노부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배현식의 심장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가 그동안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수많은 칭찬과 달리 이 말은 어떤 대가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접촉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그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는 노부인과 함께 걷는 동안 문득 자신이 이전에 정순복 여사를 대했던 방식과 지금 이 노부인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고객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이 노부인의 진심 어린 감사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성공과 지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 고객들은 그에게 값비싼 팁이나 화려한 칭찬을 주지 않았지만 그 대신 그들의 삶의 깊이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거듭될수록 배현식의 내면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과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의 뼈아픈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고 어떤 할머니는 수십 년간 이어온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현식은 그들의 주름진 얼굴 속에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그가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기와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돈과 지위는 이 노인들의 삶의 이야기 앞에서는 너무나도 얄팍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들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작은 기쁨에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배현식의 말투와 태도는 점차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배려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정순복 여사에게 얼마나 큰 무례를 범했는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회장이 그에게 내린 벌칙은 사실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가치인 깃tat을 되찾아주는 운명의 선물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배현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화려한 레스토랑의 매출 보고서가 아닌 노인 고객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감사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내면적인 변화는 이제 곧 외부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현식에게 내려진 노인 고객 전담 안내라는 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징계가 아닌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운명의 수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억울함과 불만은 노인 고객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삶의 깊이 앞에서 점차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지못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배현식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소소한 불편함을 찾아내 해결해주는 데서 진정한 보람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그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노인 고객들은 그에게 값비싼 지위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적인 온기와 소중한 삶의 교훈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현식은 자신이 그동안 쫓아왔던 가치들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배현식은 다시 이민호 회장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던 그 장소, 권위와 심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해묵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회장 앞에 섰습니다. 망설임 없이 배현식은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후회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굴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개월 동안 노인 고객분들을 보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객분들이 저에게 늘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다, 자네 덕분에 즐겁다, 힘이 된다고요. 그런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정순복 어머님께 제가 했던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돈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제 오만함이 이 호텔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짓밟을 뻔했다는 사실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현식은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변명이 아닌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디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결코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배현식 매니저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엄격함 속에 온화한 긍휼함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깊은 인간적인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5개월 동안 노인 고객들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놓쳐버렸던 인간성의 회복이었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배현식 씨. 앞으로 당신은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돈, 긍근 혹은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은 그분들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두 소중한 손님입니다. 이 철학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배현식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반드시 명심하고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배현식은 레스토랑 매니저라는 직함 대신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지닌 기난더 한화의 직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더 한화 호텔의 로비에는 눈에 띄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민호 회장의 지시에 따라 로비 한쪽 구석에는 노인 고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휴게 공간널이 마련되었습니다.
푹신한 의자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코너,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그 공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제 수익이 아닌 인간 존중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순복 여사는 새롭게 바뀐 로비의 모습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구나. 그녀의 옆에는 이제 프런트 총괄 책임자가 된 김지은이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새로운 휴게 공간을 바라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용기와 회장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정순복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 하지만 배현, 식, 그 친구도 결국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 김지은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정 여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래, 아가씨. 지금까지처럼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 된다. 그렇게 더 한화, 호텔은 이전보다 더욱 인간적인 온김과 넘치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지배했던 곳에서 이제는 존중과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빛을 발하는 새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보자기 속의 김치파와 그 김치를 지키려 했던 두 여인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댄남 배현식 매니저의 진심 어린 참회와 김지은 진의 총괄 책임자의 승진이 있은 후 낸더 한화이트 호텔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인테리어나 마케팅 전략이 아닌 호텔을 움직이는 가치와 영혼의 근본적인 전환다이었습니다. 이제 로비는 더 이상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생긴 노인 고객 전용 휴게 공간 덕분에 로비에는 따뜻한 차 향과 잔잔한 대화 소리가 감도는 인간적인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주는 환대의 장소, 즉 갈더 이민호, 인더 회장이 꿈꾸었던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프런트 총괄 책임자가 된 김지은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유니폼의 단정함이나 매뉴얼의 정확성만큼이나 고객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마음 하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은 직접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며 고객의 겉모습이나 소지품으로 그들을 판단했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지시켰습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숙박이나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존엄 탓을 지키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더 한화의 진정한 최고급 기준입니다. 김지은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는 호텔의 새로운 철학을 직원들의 심장에 새기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이전에 느꼈던 형식적인 압박감 대신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데서 오는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배현식은 그의 새로운 역할인 노인 고객 전담 가이드로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휠체어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겸손하고 진심으로 바뀌었고 그의 움직임에는 이전에 없던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외형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로비에 나와 노인 고객들의 일정을 점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방에서 아들과 함께 호텔을 찾은 한 노부부를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호텔 정원에서 잠시 쉬고 싶어 했고 배현식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노부부의 대화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고향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노부인이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눈시울을 붉히자 배현식은 재빨리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잠시 쉬었다 가시죠. 아름다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노부인은 예상치 못한 그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배현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꼭 우리 아들 같네. 배현식은 그 칭찬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같네. 이 말은 그가 과거에 정순복 여사 크랙에 했던 행동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도 어머니의 아들 같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 사랑을 경멸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후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모든 노인 고객들에게 정순복 여사에게 베풀지 못했던 그 종영과 따뜻함을 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배현식에게 이 안내 역할은 속죄이자 진정한 봉사를 배우는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회장수 이민호 가트는 때때로 로비의 새로운 휴게 공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순복 여사에게서 배운 인간적인 가치와 경영 철학의 실현을 그곳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익률 그래프나 시장 점유율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객들, 특히 노인 고객들이 그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직원들이 교환하는 진심 어린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더 한화의 성공이 물질적인 화려함이 아닌 바로 이 인간적인 교감에서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민호 회장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단순히 인기 메뉴의 비법이 아닌 호텔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깨달음이 자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보자기가 호텔을 변화시켰고 김지은의 용기가 그 변화를 이끌었으며 배현식의 굴욕이 그 변화를 완성시켰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종착역에 도달했습니다. 더 한화 호텔은 이제 고객의 지갑을 보는 대신 그들의 눈을 마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고급 서비스의 기준은 이제 명품과 금전이 아닌 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로비의 새로운 공간에는 노인 고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배현식은 그 속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지은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고 이민호 회장은 자신이 잃어버릴 뻔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되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데톤, 진심과 따뜻함입니다. 더 한화 호텔에서 펼쳐진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민당 정의와 겸손하티라는 새로운 서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간의 삶은 언제나 변화하지만 진정한 교훈은 영원히 남습니다. 배현식, 매니저의 진심, 어린 참회와 김지은 총괄 책임자의 승진이 있은 후 더 한화 된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호텔의 성공은 더 이상 냉정한 수치만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의 척도는 로비에서 교환되는 미소의 진실성감과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정고 존중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 다또 정순복 여사는 아들의 호텔에 마련된 노인 고객 전용 휴게 공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김지은, 총괄 책임자가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따뜻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지은은 변화된 호텔의 분위기를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호텔 전체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고객님들도 더 편안해 보이세요. 배현식 씨도 이제 진심으로 고객들을 대하고요. 정순복 여사는 김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세월의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그 마음에 진실이 있다면 아무리 더딘 변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지. 배현식 그 친구도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만 결국 좋은 길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은 단순히 한 직원에 대한 평가가 아닌 운명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미였습니다. 김지은은 이민호 회장뿐만 아니라 정 여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철학을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새로운 직원의 교육과 호텔 서비스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는 단순한 교훈은 이제 더 한화, 호텔의 가장 강력한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이민홈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과 김지은이 주도하는 활기차고 배려 깊은 로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성공의 모습단을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돈과 권력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부와 명성이 온 인간적인 존엄 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이민호 회장에게 자신의 뿌리와 자신이 세운 제국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게 해주는 타스테반 운명의 실현배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직원들의 인간적인 용기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현식의 삶, 역시 안정과 새로운 품위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 고객 전담 안내라는 자신의 직책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어르신들의 지친 어깨를 부축할 때마다 그는 이전의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얻었던 피상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깊은 존중과 감사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위는 타인을 지배하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진심 어린 봉사함을 베풀 때 스스로 얻게 되는 내면의 고귀함이라는 것을,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가함된 겸손과 평화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과거의 자신을 영원히 뒤로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실천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정순복 여사의 보자기 속에 담긴 김치란 한 포기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소박한 사랑과 정성은 결국 호텔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했고 동시에 가장 훌륭한 치유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더 한화 호텔의 창립 정신과 윤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대신 민낯 뿌리와 진정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운명은 배현식의 오만을 심판했지만 김지은의 용기를 보상했고 이민호나 회장에게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가치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호텔은 비로소 물질적인 사치와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이해라는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더 한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새겨줍니다. 그날도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더 한화, 호텔의 로비에는 새로워진 온기와 함께 모든 이들이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더 평화로운 하루의 잔향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